오늘 나눌 이야기는 우리 커뮤니티의 한 분이 보내주신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름은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콘텐츠가 당신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의견은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건 서울에서 온 구독자의 실화예요.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편집했지만 한이 가슴에 맴도는 감정은 진짜예요. 이 이야기가 마음을 건드린다면 좋아요 누르고 댓글로 느낌을 나눠주시고 알림종을 켜고 구독해주세요. 저는 민재, 34살, 서울의 그래픽 디자이너예요. 아내 지원과 처제 수영과 함께 여의도의 아파트에 살아요. 한국에서 가족은 정이 심장이죠. 하지만 어느 밤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에 금지된 욕망에 굴복하며 모든 게 바뀌었어요. 어둠 속 죄책감이 속삭이지만 실수가 나를 정의할까요? 어둠 속에서 속삭이는 죄책감은 무게 이상이에요. 부족한 무언가를 향한 내면의 외침이죠. 지원과의 삶은 편안했지만 열정은 식었어요. 잊힌 커피잔처럼. 29세 수영의 웃음은 집을 밝혔고 예상치 못한 불꽃을 가져왔죠. 소주를 곁들인 저녁 후 둘만의 거실에서 침묵은 한강의 안개처럼 무거웠어요. 눈빛이 오래 머물렀고 충동적으로 가까워졌어요. 그건 단순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가족의 정숙, 균열을 숨긴 공허함을 채우려는 시도였죠. 헬렌 피셔에 따르면 도파민은 금지된 선택을 부추기며 일시적 쾌감을 주지만 죄책감은 그림자처럼 남아요. 다음 날 실수로 정의될까 두려움이 저를 삼켰어요. 지원이 알게 되면? 내가 배신자일 뿐이라면? 하지만 그 밤은 거울이었어요. 결혼 속 연결의 부족, 살아있고 싶은 욕망을 비췄죠. 노트를 펴고 5분간 썼어요. 그 밤에 찾은 건 열정, 인정, 자유? 다시 원해지고 싶어 고백했죠. 그 명료함은 어둠의 창문을 여는 듯 치유의 첫걸음이었어요. 찢어진 한복을 꿰매듯 실수는 내 본질을 망가뜨리지 않았어요. 재구성할 곳을 보여줬죠. 심장을 숨긴 밤은 끝이 아니라 하늘 품고도 진정성을 찾는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금지된 욕망으로 죄책감을 느낀 마지막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건 당신이 진짜 바라는 걸 어떻게 드러내나요? 그 질문을 적으며 죄책감도 우리를 묶는 정처럼 용서의 길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어요. 수영과의 순간, 마음에 숨긴 비밀은 실수 너머의 나를 이해하는 시작이었죠. 수영과의 그 밤 이후 품은 비밀은 여의도 집에서 가족의 정이 좋아야 할 평화를 앗아가는 돌덩이예요. 저 민재, 34살, 서울의 그래픽 디자이너는 금지된 욕망에 굴복한 죄책감과 진실이 모든 걸 망칠까 두려움 사이에 갈렸어요. 아내 지원은 의심하지 않았지만 저녁 식탁의 억지 미소는 숨을 참는 듯했죠. 영혼을 갉아먹는 노력이었어요. 침묵의 무게는 저를 질식시켰어요. 마치 마음에 금지된 욕실에 한이 갇힌 듯. 하지만 그걸 숨기는 게 정말 사랑하는 이를 지키는 걸까요? 정을 질식시키는 침묵은 스카이캐슬에서 보듯 가족의 화목이 진실을 가리는 곳에서 느껴져요. 수영이 집에서 스칠 때 그녀의 은은한 향수와 너무 많이 아는 듯한 눈빛에 심장이 뛰었어요. 지원이 눈치챌까? 눈치 빠른 장모님이 알아차릴까? 과학은 비밀을 숨기면 전전두엽에 스트레스가 쌓여 감정을 흐리게 한다고 해요. 한강의 안개처럼. 잠 못 드는 밤, 진실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꿈에서 그걸 느꼈죠. 하지만 놀랍게도 비밀은 감옥만이 아니었어요. 정직한 대화로 관계를 회복하거나 재정의하는 다리가 될 수 있었죠. 어느 밤 작업실에서 무게를 덜어보려 했어요. 받는이 없는 편지에 비밀을 썼죠. 약한 순간에 수영과 가까워졌어. 소리내 읽으며 물었어요. 이걸 숨기며 잃는 건 뭘까? 답은 분명했어요. 평화, 진정성, 진짜로 느끼고픈 정. 편지를 찢으며 가벼움을 느꼈어요. 한강이 고통뿐 아니라 변화의 힘을 비추듯. 비밀은 한강 같았어요. 깊은 흐름을 숨기지만 서울의 불빛을 빛나게 하죠. 새 길을 택할 수 있음을 보여줬어요. 지원에겐 말하지 않았지만 더 곁에 있고 그녀의 웃음을 듣고 잃었던 걸 되찾기로 했죠. 평화를 앗아가는 비밀을 품은 적 있나요? 그건 무엇을 지키고 당신은 무엇을 잃나요? 노트에 그 질문을 적으며 침묵의 한이 나를 정의할 필요 없음을 깨달았어요. 수영과의 비밀, 밤에 메아리치는 비밀은 균형을 찾으라는 초대였죠. 영원한 사슬이 아니라요. 우리를 묶는 정처럼 말하지 않은 진실도 화목의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지원과의 결혼 속 공허함은 꺼져가는 불꽃 같았고 수영과의 그 밤은 금지된 불을 지펴 저를 살아있다고 느끼게 했어요. 저 민재,
34세, 서울의 그래픽 디자이너는 여의도 아파트에서 비밀의 무게를 짊어졌죠. 가족의 정은 제 아내 한과 싸웠어요. 처제와의 유혹에 굴복한 죄책감은 저를 삼켰지만 무시할 수 없는 진실을 불태웠죠. 거실의 부드러운 조명 아래 소주 향이 맴도는 순간 수영과의 시간은 심장의 외침이었어요. 한국의 구원 이야기에서 공명하는 연결의 갈망이었죠. 불을 찾는 공허함은 일상이 열정을 질식시킬 때 흔해요. 수영의 쉬운 웃음과 깊은 눈빛은 지원과의 삶에서 잃은 불꽃을 되살렸죠. 헬렌 피셔에 따르면 금지된 열정은 도파민의 파도라 해요. 충동적 선택으로 이끄는 순간의 열기. 하지만 곰곰이 생각하니 수영에 대한 욕망은 그녀가 아니었어요. 내 안의 부족함이었죠. 예상 밖으로 그 불꽃은 나 자신과 다시 연결될 필요를 비쳤어요. 작업실에서 창밖 비소리를 들으며 물었죠. 이 욕망은 진짜 나를 가까이 하나, 배운 나를 따르나. 남산의 바람 같은 답이 왔어요. 창조하고 사랑하고 사는 민재가 되고 싶었지 역할만 다하는 남편이 아니었어요. 부산의 민지 35세. 금지된 욕망을 마주하고 죄책감을 힘으로 바꿔 침묵의 고리를 깬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온라인에서 본 그녀의 이야기는 영감이 됐죠. 수영과의 금지된 불꽃은 저를 망가뜨릴 필요 없었어요. 진실의 뒤를 비출 수 있었죠. 노트에 썼어요. 열정을 되찾고 싶어 나부터 시작해 란 썼어요. 그 순간 밤에 숨긴 비밀은 충동이 아닌 의식적 선택을 위한 초대였어요. 가족을 묶는 정처럼 욕망은 함정이 아닌 안내자가 될 수 있었죠. 제가 느낀 한은 끝이 아니었어요. 심장을 다시 태우는 진실을 찾는 여정의 시작이었죠. 공허함이 불꽃을 되찾으려 했던 적 있나요? 그 열정은 당신이 누구인지 뭘 가르치나요? 그 질문을 적으며 수영과의 밤은 실수였지만 내 영혼의 거울이었어요. 치유해야 할 곳에 가리켰죠. 가족이나 사회의 비난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심장을 묶는 사슬 같아요. 여의도 아파트에서 저 민재는 그걸 뼈저리게 느꼈죠. 수영과의 그 밤 이후 품은 비밀은 가족의 정을 위협했어요. 아내 지원의 눈빛은 보이지 않는 눈치를 품은 듯 제가 숨긴 한을 꿰뚫는 것 같았어요. 처제와의 실수가 제 가치를 정의할까 두려웠지만 타인의 판단이 제 진실보다 강할까요? 거실에서 보리차 향이 맴도는 가운데 침묵은 보호일까 감옥일까 고민했어요. 한국에서 눈치는 우리를 비추는 왜곡된 거울 같아요. 특히 비밀이 가족의 화목을 위협할 때요. 장모님의 날카로운 눈빛,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상상했죠. 데니엘 카너먼은 도덕적 결핍 편향 때문에 비난을 두려워한다고 해요. 구원은 제한적이라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브레네 브라운은 타인의 생각보다 취약함의 용기가 강하다고 했어요. 어느 밤 작업실의 부드러운 불빛과 창밖 비소리 속에서 두려움을 풀었어요. 최악의 판단을 썼죠. 민재는 가족을 망친 배신자야. 그리고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듯 사라지는 상상을 했어요. 그 연습은 한강이 죄책감뿐 아니라 힘을 비추듯 가벼움을 줬어요. 비난은 벚꽃이 피고 지듯 일시적이에요. 비난의 두려움이 진정하게 사는 걸 깨달았죠. 노트에 썼어요. 실수해도 민재로 자유롭고 싶어. 그건 정이 완벽할 필요 없음을 상기시켰어요. 취약함에서 자라죠. 지원에게 수영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공허함을 솔직히 나눴어요. 벚꽃처럼 제 이야기는 비난의 무게에서 자유롭게 다시 피어날 수 있었죠. 제가 품은 한은 선고가 아니었어요. 자유를 찾는 초대였죠. 눈치의 비난을 느낀 적 있나요? 두려운 비난이 스쳐가는 그림자라면. 그 질문을 적으며 수영과의 밤은 실수였지만 제 본질은 타인의 시선이 아닌 진실의 용기로 정의된다는 걸 배웠어요. 수영과의 밤은 실수였지만 그 이유는 모든 걸 바꾼 진실을 드러냈어요. 저 민재 34살 서울의 그래픽 디자이너는 여의도 아파트에서 그 비밀의 한을 품었죠. 가족의 정은 제 심장을 독먹이는 불신과 싸웠어요. 그 유혹에 굴복한 건 단순한 욕망이 아니었어요. 지원과의 결혼 속 공허함, 이름 붙일 수 없는 인정의 외침이었죠. 거실에서 소주 향과 그 순간의 열기가 맴도는 듯한 곳에서 배신은 끝이 아니라 제가 피하던 진실을 마주하라는 초대였어요. 모든 걸 바꾼 발견은 멈춰 생각하며 왔어요. 왜 그 밤이 생겼을까? 수영의 집을 밝히는 웃음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내가 어떤 인연인지 잘못 이해한 거였죠. 대시와 라이언의 자기 결정 이론은 진정한 선택은 자율에서 온다고 해요. 충동이 아니라.
작업실에서 창밖 빗소리를 들으며 발견을 바꾸는 새 단계를 밟았어요. 먼저 행동 뒤에 감정, 외로움을 찾았어요. 그게 내 필요, 연결을 가르친다고 물었죠. 마지막으로 지원과 꿈을 나누는 작은 행동을 했어요. 그 단계는 마음에 금지된 욕실문을 여는 듯 했어요. 실수는 성장의 부름임을 보여줬죠. 놀랍게도 배신은 선고가 아닌 초대일 수 있어요. 찜질방이 몸을 정화하듯 충격적 이유를 마주하며 심장을 씻었어요. 지원에겐 말하지 않았지만 죄책감을 변화로 바꿨어요. 그녀의 웃음을 듣고 함께 밤을 계획하며 우리를 묶는 정을 되살렸죠. 제가 느낀 한은 미래를 지배할 필요 없었어요. 독한 패턴을 깰 수 있음을 보여줬죠. 여의도 새벽거리를 걸으며 바람이 과거는 그림자일 뿐임을 상기했어요. 당신을 후회하게 한 선택의 원인은 뭐였나요? 그 뒤에 감정을 적고 그게 뭘 가르치는지 물어보세요. 수영과의 밤, 심장에 숨긴 그 밤은 더 진실한 관제를 만드는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수영과의 밤은 내 심장을 숨긴 비밀이었지만 내가 품은 한 너머의 빛을 비췄어요. 저 민재, 34살, 서울의 그래픽 디자이너는 죄책감, 욕망, 실수가 용기로 다시 짤 수 있는 시림을 배웠어요. 여의도 아파트에서 가족의 정이 내 침묵의 무게와 싸울 때 배신이 나를 정의할 필요 없음을 깨달았죠. 소주 향이 맴돌던 거실의 순간부터 노트에 진실을 적던 밤까지 진정성은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는 선물, 우리를 잇는 인연이 지켜준다고 느꼈어요. 진실하게 사는 건 이기심이 아니에요. 찢어진 한복을 꿰매는 것 같아요. 실수를 교훈으로 바꾸죠. 그 밤의 충격적 이유는 욕망만이 아니었어요. 연결을 바라는 공허함, 지원과의 정을 되살리라는 초대였죠. 여의도 새벽거리를 걸으며 도시 불빛 아래 눈치의 비난과 비밀의 무게가 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잎 같은 그림자임을 알았어요. 찜질방이 몸을 정화하듯 진실을 마주하며 영혼을 씻고 더 강한 관계를 위한 공간을 열었죠. 지원에겐 말하진 않았지만 곁에 있는 남편이 되기로, 그녀의 마음을 듣고 한이 리듬을 지배하지 않는 미래를 만들기로 했어요. 오늘 한 걸음 내딛어 보세요. 품은 비밀, 죄책감, 욕망을 적어보세요.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처럼 놓아준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 심장을 숨긴 밤은 끝이 아니었어요. 용기로 사는 여정의 시작이었죠. 당신은 자신에 대한 진실을 드러낸 순간을 겪었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아요, 라이크를 누르고 알림종을 켜고 구독해 정을 울리는 또 다른 이야기를 만나요. 옆 영상을 클릭해 새 드라마를 즐겨보세요. 다음에 만나요. 한 너머의 빛이 당신의 길을 비추길.